만 60세 이상인자를 신규 채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면 기업 지원금을 준다고? 오, 그럼 강수 씨 회사 박 씨 할머니를 우리 회사에 신규 채용한다고 하고 보조금 받으면 되겠다. 아니, 그동안 내 직무를 가짜로 올려서 보조금을 받고 있었다는 거야? 어이가 없네 진짜. 로이업체 김강식 사장님, D사에 인력 파견 보낸 거 돈 들어왔거든요. 제 계좌로 좀 보내주세요. 뭐? 아니, 당신 회사 계좌로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다시 보내달라고. 참네. 어이, 우리 회사보다 매출도 높은 영수회사 박영자 사장님. 아니 파견도 우리 회사 지금 보내놓고 돈만 쏠랑 빼가겠다 이거네. 양심 없이. 여보, 잔말 말고 보내라. 알았다. 뭐 벌써 퇴근하게? 오늘 영준이 저녁에 온댔다 아이가. 오랜만에 내 새끼 집에 오는데 좋아하는 갈비찜 해줘야지. 내가 묻고 싶다 하는 거는 해달라 해도 안 해주더만은 참. 서방보다는 아들이지. 내 먼저 갑니다. 예, 어서 가 있어. 어느 집이나 다 똑같네요. 아이고, 그나저나 자본 좀 땡겨올 데 없나? 지원 사업 같은 거 보자. 시니어 인턴십 사업? 그러니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해서 일자리를 주면은 기업 지원금하고 채용 성과금을 준다 이 말이지. 아, 안 그래도 내가 한 명 더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오케이, 좋았어. 자, 이거를 그렇게 시니어 인턴십 참여 기업으로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어르신을 채용했고 기업 지원금과 채용 성과금을 받았습니다. 여보, 김 사장. 아 왜? 이리 와봐. 당신이 말한 거 이거가. 그래, 시니어 인턴십 이거 우리 회사도 지원하면 되겠네. 알아서 해봐라. 나 외부에 회의가 있어갖고 먼저 나간다. 얼른 갔어. 오, 그럼 강수 씨 회사 박 씨 할머니를 우리 회사에 신규 채용한다 하고 보조금 받으면 되겠다. 허위로 신고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야, 갈비찜 때문에 그런가요? 네? 보조금 부정수급이요? 현장 조사를 나온다고요? 어머, 이를 어째하노? 엄마 잔소리도 점점 심해지고 어디 괜찮은 자리 없나? 로이어 파견업체, 영수 파견업체? 여기는 같은 회사인가? 주소가 같노? 제끼고 OC 인터넷 쇼핑몰 포장 제품 관리? 여기 한번 넣어볼까? 일도 잘할 것 같고 내일부터 같이 잘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근로계약서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미나 씨가 하는 일이 제품 포장 관리인데 계약서에는 IT 근무로 합시다. 네? 왜요? 뭐 그냥 그렇게 기재만 하는 거고 뭐 월급이랑 일하는 시간은 아까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예, 뭐 알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직무만 IT로 기재했고 다른 조건은 동일했기에 별 생각 없이 수락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니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그 우리 회사에 포장하는 직원 새로 들어왔다 아이가. 계약서에 IT 직무로 바꿔가지고 보조금 신청했다 아이가. 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회사로 인건비하고 다 지급받았다 아이가. 아 그래. 니도 그렇게 해라. 요새 뭐 눈먼 돈. 그동안 내 직무를 가짜로 올려서 보조금을 받고 있었다는 거야? 어이가 없네 진짜. 와, 생각할수록 열받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노? 자, 국가 보조금 수급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은 검은 속내를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드는 그런 사건인데요. 먼저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강수, 박영자 씨 부부는 각각 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사업자 명의를 냈지만 사무실을 같이 쓰는 등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김강수 씨는 만 60세 이상인자를 신규 채용하면 기업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을 알게 됐고 참여해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박영자 씨도 김강수 씨가 채용한 어르신을 신규 채용했다며 기업 지원금 등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있죠. 25세인 최민환 씨는 오병철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포장 업무를 하는 것으로 면접을 봤는데요. 그런데 오병철 씨가 업무는 그대로 하되 근로계약서에는 직무를 IT 분야로 기재하자고 합니다. 월급이나 근무 시간은 똑같았기 때문에 최민환 씨는 별다른 생각 없이 일을 수락했는데요. 그런데 이후 오병철 씨가 자신을 이용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 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지금 사건이 두 가지인데요. 요약을 해보면 박영자 씨는 남편 회사 직원을 본인 회사에 신규 채용했다면서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을 받았고요. 오병철 씨는 최민환 씨 직무를 속여서 관련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자, 김재 변호사님, 이 사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사례 모두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또 생활 속에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사례들이기도 하고요. 정부는 고용 안정이나 일자리 지원, 정책 활성화 등 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조금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정부 또는 공짜라는 인식이 강했고 사회 전반적으로 못 받으면 바보라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속여받는 경우가 만연했는데요. 네. 그런데 보조금 지원 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그 요건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어서 자칫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각각 사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수, 박영자 씨 부부가 일단 두 사람이 각각 이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박영자 씨가 남편 회사 직원인 어르신을 신규 채용했다면서 기업 지원금을 받았는데 네. 아무래도 새로운 신규 채용 없이 기업 지원금을 받으려고 한 정황이 약간은 좀 의심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해당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고용 증대를 위해 신규 채용이 그 요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어르신은 이미 김강수 씨의 회사에 고용이 돼서 지원금도 받았는데요. 동일성이 있어 보이는 다른 사업장에서 또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거든요. 결국 남편 김강수 씨 회사와 박영자 씨 회사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 받은 것으로 보면 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드라마 상으로 봤을 때는요, 사무실도 같이 쓰고 있고 지금 사업자 명의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김강수 씨와 박영자 씨가 부부 사이라는 점, 그리고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동일했고 박영자 씨의 회사는 직원도 없어서 김강수 씨 회사의 직원이 대신 일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서로 계좌를 거쳐서 비용이 지급되는 등 계좌도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었고요. 또 제가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니 김강수 씨 회사를 제외하면 박영자 씨 회사의 독자적인 매출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어르신 업무도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었는데요. 이런 정황들을 보면 두 회사는 동일한 회사에 해당되고 결국 박 씨 할머니와 관련해서는 신규 채용이 아님에도 신규 채용인 것처럼 거짓 신청한 것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만약에 지금 김강수, 박영자 씨 부부가요, 사업 운영기관이나 보조금 지급 관련 부서에 먼저 이제 물어봤는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사업 추진을 했다면 어떨까요? 구체적인 사정을 정확히 고지했고 그럼에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거짓 신청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질의 회신, 고지 사실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이때 문제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고지했어야 하지 일반적이고 외형적인 부분만 설명한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오병철 씨 사건인데요. 아무래도 직원 최민원 씨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이죠. 보조금 지급을 노리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환 씨의 업무를 사실과 달리 IT 직무로 했는데요. 해당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IT 관련 직무에 종사토록 하는 것이 기본 요건이었습니다. 아이의 다른 업무 종사자를 마치 해당 업무 종사자인 것처럼 꾸몄기 때문에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됩니다. 네. 자, 지금 김강수 씨, 박영자 씨 부부와 오병철 씨 모두 이제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의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됩니다. 네. 그리고 지급한 보조금과 이자 상당액을 환수해야 하는데요. 그에 더해서 제재 부과금이라고 해서 보조금의 최대 5배까지 돈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후 최대 5년까지 지원금 사업에서 배제하기도 해서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네. 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이제 불이익도 불이익인데 형사적으로 처벌도 상당히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거짓 신청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금액에 따라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국가 보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들이 많아진다면 결국 선량한 시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처벌 수위가 비교적 약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엄벌 공감 형성대에 따라서 점차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박 씨 할머니와 최민환 씨 두 사람은 뭐 따로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이 있습니까? 두 사례의 경우 보조금을 수령하는 주체는 회사로 거짓 신청에 관여한 대표 등은 처벌이 되고요. 회사 역시 양벌 규정으로 처벌됩니다. 직원들은 만약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도 동조하거나 묵비한 것이라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대상이 된다거나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실도 잘 몰랐다 이러면 공범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드라마를 보니까 최민환 씨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좀 더 알아보니 최민환 씨와 박 씨 할머니는 회사가 자기들 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야, 정말 자신도 모르게 회사가 자기를 이용해서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받는다. 이 사실을 알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이걸 알았을 때 직원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만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관련 조사에 충실히 응하셔야 하고요. 자신이 원한 대로 상황 진술해 주시면 됩니다. 보조금이나 각종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나 보건복지부 등에서 부정수급에 관한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됐다면 신고하는 것도 사회 전반에 모럴 해저드를 막는 방법이 될 것이고요.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해주고 또 신고되는 범죄와 관련되어 신고자 자신의 범법행위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익신고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변호사님 사실 이게 시민 의식으로 공익 신고를 하지만 신고를 하면 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는 10월 10일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때 신고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국가기관의 수입이 회복 증대되는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 없더라도 공익 증진이 인정되면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예, 신고 내용 및 환수 내역에 따라서 실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이야, 찾아봐야 되겠네. 본 얘기에 혹하네요. 근데 아니 이게 실제로 이렇게 부정수급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작년 연말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25만 3천여 건, 1,144억 원가량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는데요. 와. 환수율은 5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집중 단속 등의 영향으로 점차 검거 건수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요. 현재도 집중 단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눈앞에 보조금을 받으려다가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점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도 어디선가 이 국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있을 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보조금 눈먼 돈이 아닙니다. 국민의 돈입니다.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신청하는 분들도 더욱 철저한 검토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엄벌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금액이나 기간 등을 고려해서 구속이 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금원을 반환 및 제재 부과 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과실이나 행정 실수도 자칫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조금 관련 문제가 제기될 경우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